이제 아시아의 작은 하청 국가에 우리의 명운을 맡기는 수치스러운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위대한 미국은 완전한 AI 독립을 선언합니다. 황금색 몽블랑 만년필이 번쩍이며 서류 위에 굵은 서명을 남깁니다. 그 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는 천장을 뚫을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눈이 멀듯 터지는 가운데 단상에 선 제 입계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한 미소가 번집니다. 제 뒤를 가득 채운 대형 화면에는 미국 AI 자금률 100% 달성 목표라는 거창한 슬라이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차세대 글로벌 핵심 파트너 명단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새카맣게 지워져 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블룸버그의 수석 경제 기자가 펜을 치켜들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자정부터 한국 반도체의 50%의 징벌적 추가 관세를 매긴다고 하셨는데 당장 전 세계 HBM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삼성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고도 미국의 첨단 AI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마이크를 제 쪽으로 바짝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대체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가 그동안 불쌍해서 사주고 키워준 것 아닙니까? 든든한 달러, 자본과 천재적인 인재가 차고 넘치는 여기는 세계 최강 미국입니다. 까짓것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길어야 6개월 안에 한국 반도체 따위는 완전히 자체 기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거침없고 노골적인 제 모욕에 회견장 곳곳에서 통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백인 관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거만하게 붉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승리감에 젖어드는 저. 제 이메일 라인스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세계 최강국의 심장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바로 오늘 이 역사적인 한국 배제 및 50% 관세 폭탄 정책을 기획하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인 장본인이죠. 사실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값싼 부품을 밤낮 없이 찍어내는 조그마한 동방의 하청 공장.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막대한 꿀을 빨아먹었으니 이제는 그 달콤한 자리를 우리 미국 본토 기업들에게 고분고분 토해내고 물러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50%라는 살인적인 관세 폭탄을 때려 맞고 나면 아마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한국의 대통령이나 기업 총수들이 헐레벌떡 워싱턴으로 날아올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관세만 깎아주면 미국의 어떤 무리한 조건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백악관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릴 거라는 완벽하고 통쾌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늘 브리핑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건방진 한국 기업들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군요. 복도에서 마주친 상무부 장관이 제 어깨를 강하게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어젖힙니다. 저는 비서가 타온 최고급 커피를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시며 화답합니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지갑을 가진 우리가 안 사주겠다고 등을 돌리면 그들이 밤낮 없이 찍어내는 반도체 칩은 그저 창고에 쌓여가는 쓸모없는 유리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텍사스에 지어놓은 거대한 삼성 파운드리 공장도 우리가 국가 안보를 들먹이면서 멱살을 쥐고 흔들면 결국 우리 손에 헐값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이고 강대국이 세상을 통제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짜릿하고 완벽한 권력의 맛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거대한 돈과 힘으로 세상의 모든 룰을 뜯어고치는 미국 우선주의의 핏빛 정점. 저는 오늘 밤이야말로 제가 직접 짠 이 완벽한 체스판 위에서 오만한 대한민국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첫날이 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만함이, 이 콧대 높은 착각이 얼마나 멍청하고 파멸적인 오판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백악관 스카이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백악관 지하 국가 안보 상황실의 메인 서버와 실리콘밸리 전역에 새빨간 셧다운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년 맹방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오만방자하게 휘두른 그 권력의 칼날이 정확히 48시간 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갈갈이 찢어놓고 숨통을 끊어놓을 거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빨간 경고등은 대체 뭐냐고요?
제 목소리가 백악관 지하 국가 안보 상황실을 날카롭게 찢어놓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브리핑룸에서 터져 나오던 환호성과 축배의 샴페인 향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미국 전역의 지도가 띄워져 있는데 동부의 보스턴부터 서부의 실리콘밸리까지 온통 핏빛 경고등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수석님, 큰일 났습니다. MIT 인공지능 연구소가 방금 전면 셧다운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머신러닝 센터, 구글 딥마인드 핵심 서버까지 모조리 가동이 속도를 잃고 중단됐어요. 현재 파악된 국가 핵심 연구소만 벌써 14곳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상황실 요원의 다급한 보고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제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집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미국의 첨단 심장부가 멈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제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치자 상무부 기술 고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은 절망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TPM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인 고대역 폭 메모리 칩 재고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50%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한국의 삼성과 SK가 즉각 미국으로 향하던 수출 물량 선적을 전면 동결해 버린 겁니다. 계약 해지 조항을 발동한 거죠. 뭐라고요? 아니 당장 우리 기업들한테 연락하세요. 인텔이나 마이크론 쪽에 지원금을 쏟아부어서라도 칩을 당장 증산하라고 지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윽박지르자 기술 고문은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저를 쳐다보며 절망적으로 대답합니다. 수석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미국 기술력으로는 한국이 만들어내는 저 차세대 초정밀 HBM 칩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년, 아니 3년이 넘게 걸립니다.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은 지구상 어디를 뒤져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칩 재고량은 고작 48시간, 아니 이제 40시간 분량도 차에 남지 않았다고요. 40시간 뒤면 미국의 모든 AI 국방망과 월스트리트의 금융 서버가 영구적인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대체 불가라는 단어가 육중한 둥이처럼 제 뒤통수를 강타합니다. 6개월이면 넉넉하게 한국을 제치고 우리 기술로 자립할 수 있을 거라. 호언장담했던 제 오만함이 얼마나 멍청하고 우물 안개구리 같은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립니다. 그 잘난 달러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면 한국 따위는 겁을 먹고 금방 굴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산업의 숨통을 완전히 쥐고 있던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상황실 문이 터질 듯 열리며 CIA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색 탑 시크릿 완급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가 들려 있습니다. 수석님, 더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녀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에 상황실을 채우던 타자기 소리조차 일제히 얼어붙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방금 전 한국에 공식적인 최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천문학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전면 무효화는 물론이고 연간 1200조 원, 무려 1200조 원의 거대 자본을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며 한국의 아시아 AI 기술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1,200조 원이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털썩 의자에 주저앉고 맙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혈련샷 200조 원이면 중국 국가 예산의 근간을 흔들 만큼 절박하고도 압도적인 액수입니다. 우리가 푼돈 같은 관세 몇 푼으로 감히 한국을 겁박하고 길들이려 들 때 호시탐탐 패권을 엿보던 중국은 70년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그 짧은 틈을 파고들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째로 삼키려 드는 겁니다. 상황실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한국산 반도체의 수혈이 끊기며 서서히 피를 흘리듯 죽어가는 미국의 처참한 경제지표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조그만 하청 국가라며 콧방귀를 뀌던 나라, 우리가 돈줄만 끊으면 제발 살려달라며 백악관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릴 거라 비웃었던 그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유일한 절대 반지가 되어버린 끔찍한 현실. 순간 책상 위에 빨간색 한라인 전화기들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폭락하는 주계에 경악한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과
시스템 마비를 우려한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이 수화기 너머로 제게 쌍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당장 한국과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칩을 구해오지 않으면 위대한 미국이 이대로 산산조각 날 거라는 피 끓는 절규가 빗발칩니다. 강대국의 오만한 갑질로 70년 맹방을 토사구팽하려다 오히려 단 48시간 만에 국가 파산 위기라는 처절한 인과응보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게 된 겁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제 입안에서 뼈저린 후회와 공포가 뒤섞인 비릿한 피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빨간 경고등은 대체 뭐냐고요? 제 목소리가 백악관 지하 국가 안보 상황실을 날카롭게 찢어놓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브리핑룸에서 터져 나오던 환호성과 축배의 샴페인 향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미국 전역의 지도가 띄워져 있는데 동부의 보스턴부터 서부의 실리콘밸리까지 온통 핏빛 경고등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수석님, 큰일 났습니다. MIT 인공지능 연구소가 방금 전면 셧다운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머신러닝 센터, 구글 딥마인드 핵심 서버까지 모조리 가동이 속도를 잃고 중단됐어요. 현재 파악된 국가 핵심 연구소만 벌써 14곳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상황실 요원의 다급한 보고에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제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집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미국의 첨단 심장부가 멈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제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치자 상무부 기술 고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은 절망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TPM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인 고대역 폭 메모리 칩 재고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50%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한국의 삼성과 SK가 즉각 미국으로 향하던 수출 물량 선적을 전면 동결해 버린 겁니다. 계약 해지 조항을 발동한 거죠. 뭐라고요? 아니 당장 우리 기업들한테 연락하세요. 인텔이나 마이크론 쪽에 지원금을 쏟아부어서라도 칩을 당장 증산하라고 지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윽박지르자 기술 고문은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저를 쳐다보며 절망적으로 대답합니다. 수석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미국 기술력으로는 한국이 만들어내는 저 차세대 초정밀 HBM 칩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년, 아니 3년이 넘게 걸립니다.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은 지구상 어디를 뒤져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칩 재고량은 고작 48시간, 아니 이제 40시간 분량도 차에 남지 않았다고요. 40시간 뒤면 미국의 모든 AI 국방망과 월스트리트의 금융 서버가 영구적인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대체 불가라는 단어가 육중한 둥이처럼 제 뒤통수를 강타합니다. 6개월이면 넉넉하게 한국을 제치고 우리 기술로 자립할 수 있을 거라. 호언장담했던 제 오만함이 얼마나 멍청하고 우물 안개구리 같은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립니다. 그 잘난 달러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면 한국 따위는 겁을 먹고 금방 굴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산업의 숨통을 완전히 쥐고 있던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상황실 문이 터질 듯 열리며 CIA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색 탑 시크릿 완급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가 들려 있습니다. 수석님, 더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녀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에 상황실을 채우던 타자기 소리조차 일제히 얼어붙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방금 전 한국에 공식적인 최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천문학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전면 무효화는 물론이고 연간 1200조 원, 무려 1200조 원의 거대 자본을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며 한국의 아시아 AI 기술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1200조 원이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털썩 의자에 주저앉고 맙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현른샤스 200조 원이면 중국 국가 예산의 근간을 흔들 만큼 절박하고도 압도적인 액수입니다. 우리가 푼돈 같은 관세 몇 푼으로 감히 한국을 겁박하고 길들이려 들 때 호시탐탐 패권을 엿보던 중국은 70년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그 짧은 틈을 파고들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째로 삼키려 드는 겁니다.
상황실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한국산 반도체의 수혈이 끊기며 서서히 피를 흘리듯 죽어가는 미국의 처참한 경제 지표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조그만 하청 국가라며 콧방귀를 뀌던 나라, 우리가 돈줄만 끊으면 제발 살려달라며 백악관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릴 거라 비웃었던 그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유일한 절대 반지가 되어버린 끔찍한 현실. 순간 책상 위에 빨간색 한라인 전화기들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폭락하는 주계에 경악한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과 시스템 마비를 우려한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이 수화기 너머로 제게 쌍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당장 한국과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칩을 구해오지 않으면 위대한 미국이 이대로 산산조각 날 거라는 피 끓는 절규가 빗발칩니다. 강대국의 오만한 갑질로 70년 맹방을 토사구팽하려다 오히려 단 48시간 만에 국가 파산 위기라는 처절한 인과응보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게 된 겁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제 입안에서 뼈저린 후회와 공포가 뒤섞인 비릿한 피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쾅! 책상을 부서져라 내리치는 둔탁한 파열음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무겁게 울립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분노로 달아올라 있고 방금 전 들어온 긴급 속보창이 띄워진 대형 모니터는 흉측하게 금이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우리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이 정부의 명을 거역하고 한국과 몰래 손을 잡다니. 저 역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수십 번 다시 읽어 내려갑니다. 오픈 AI AMD 한국 삼성과 700조 원 규모 스타게이트, 인프라 구축 비밀 계약 정역 체결.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반역이자 미국 정부를 향한 거대한 조롱입니다. 우리가 50% 관세라는 서슬 퍼런칼을 빼들고 한국의 숨통을 조이려던 바로 그 순간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멍청하고 시대착오적인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의 품으로 전력 질주를 해버린 겁니다. 데이비드, 당장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으로 날아가세요. 국가 안보를 핑계로 공장을 강제 접수하든 그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오란 말입니다. 내일까지 답을 못 찾으면 당신이고 나고 다 끝입니다. 대통령의 피 끓는 불호령에 저는 도망치듯 백악관을 빠져나와 텍사스행 군용기에 몸을 싣습니다. 텍사스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파운드리 공장. 겉보기엔 어차피 미국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일 뿐이니 여차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억지로 빼앗아 버리면 그만이라는 알량하고 무식한 계산이 제 머릿속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현장에 도착해 정문을 통과하고 방진복을 입은 채 공장의 심장부인 클린룸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얄팍하고 천박했던 계획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인 충격 그 자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산 라인, 수백 대의 최첨단 장비들이 윙윙거리며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완벽하게 지휘하듯 이 전 라인을 통제하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파견된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입니다. 수석님, 지금 보시는 저 라인이 바로 미국 전체 AI 서버의 60% 이상을 홀로 책임지는 차세대 HBM 칩 생산 구역입니다. 가동률 97%, 불량률 short-정률 3%라는 저 기적 같은 수치는 오직 10년 넘게 피눈물로 축적된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저 엔지니어들의 신들린 노하우가 없으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장장으로 보이는 한국계 임원의 차분한 설명에 저는 억지를 부리며 입술을 깨뭅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여긴 엄연한 미국 땅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 공장을 접수하고 우리 엔지니어들을 투입해서 돌리면 흔인 한번 투입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등 뒤로 MIT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백인 여성 수석 엔지니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옵니다. 데이비드 수석님, 이 공장의 핵심 공정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매뉴얼 따위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의 1을 다루는 저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짐승 같은 직관과 송긋 감각이 없으면 이 수조 원짜리 공장은 내일 아침 당장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당신들이 이 공장을 무력으로 빼앗는 순간 미국의 AI 산업은 3일이 아니라 단 3초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녀가 제 눈앞으로 불쑥 내민 은빛 웨이퍼 위에는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칩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삼숭이라는 글자와 미국의 자존심인 AMD의 로고가 동등하게 나란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망치를 맞은 듯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만하게도 그들이 언제든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값싼 하청업체라고 착각했습니다.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부품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첨단 산업의 거대한 심장은 바로 여기 텍사스 한복판에서 한국인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경이로운 기술력으로 펄떡이며 뛰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 유리창 너머로 야간 교대조를 위해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밤을 지사오며 묵묵히 세계의 기술 패권을 쥐고 흔드는 저 무서운 사람들. 중국이 왜 200조 원이라는 미친 금액을 베팅하며 저들을 데려가려 했는지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며 뼛속 깊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통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힘으로 모든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미국의 오만방자함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장벽 앞에서 무참히 박살나며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텍사스 공장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뼈저린 패배와 절망을 맛본 저는 도망치듯 야간 군용기에 올라타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새벽 3시 백악관 집무실에 무거운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초조하게 방을 서성이던 대통령이 저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던집니다. 결과는 텍사스 공장은 어떻게 접수했나? 당장 내일 아침이면 나스닥이 붕괴하고 국방부 서버가 멈출 판인데 대통령의 다급하고 분노 어린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 없이 48페이지짜리 긴급 시찰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 손끝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거대한 공장은 종이 쪼가리 매뉴얼이나 우리 백인 엔지니어들의 지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인들의 신들린 손끝 감각과 10년의 피눈물 나는 노하우로만 심장이 뜁니다. 그들을 무력으로 밀어내면 당장 3초 뒤에 미국의 모든 AI 국방망과 금융망은 완전히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첫자 200조 원이라는 미친 금액을 들고 한국의 입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존심을 꺾고 그들에게 엎드려 협력을 구걸하지 않으면 위대한 미국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엎드려 구걸이라는 단어에 대통령의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집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던 그가 이내 창밖의 어두운 워싱턴 밤하늘을 보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냅니다. 세계의 황제라 자부하던 강대국 수장의 피할 수 없는 완벽한 항복 선언입니다. 바로 다음 날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기고만장하게 한국을 짓밟겠다며 미국 기술 독립을 외치던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굳은 얼굴의 대통령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평소 고집하던 오만한 붉은 넥타이 대신 화해와 굴복을 상징하는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비수처럼 쏟아집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동맹국 여러분, 마이크를 쥔 대통령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립니다. 우리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기로 했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첨단 산업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그리고 위대한 기업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전면 확대합니다. 한국에 부과하려던 50%의 관세는 이 시간부로 즉각 백지화하며 700조 원 규모의 공동 스타게이트 인프라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승인합니다.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입술이 씁쓸하게 타들어갑니다. 언론은 이것을 실용주의적 결단이라 그럴싸하게 포장해 주겠지만 이곳에 있는 주요 관료들은 모두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최강국 미국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청업체라 비웃었던 동방의 작은 나라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한 역사적이고 치욕적인 굴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화해의 사절단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방탄차를 타고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경이로운 풍경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맙니다. 거대한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대교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눈부신 최첨단 빌딩숲, 마중 나온 한국계 제임스 한 부사장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묵직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데이비드 수석님, 저 푸른 한강이 보이십니까? 불과 70년 전
전쟁의 참화로 모든 것이 새카만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피와 땀으로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고 밤낮 없이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쇳물을 녹이며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들 미국은 우리를 돈 몇 푼이면 대체할 수 있는 값싼 하청업체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그렇게 싸구려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동등한 파트너로서 목숨 같은 신의와 책임감으로 당신들 산업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의 담담하지만 뼈있는 목소리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오만했습니다. 돈과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발 아래 꿀릴 수 있다고 믿은 미국의 천박함이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1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이고 달콤한 유혹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끝내 70년 동맹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옥죄면서도 결국 다시금 굳건한 동맹에 손을 내미는 진정한 대인배의 품격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삼성의 거대한 서초 본사 최상층, 전 세계 AI 패권을 쥐고 있는 핵심 엔지니어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그 심장부에서 저는 마침내 국가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강대국이라는 이름표는 힘으로 약자를 짓밟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묵묵히 신의를 지켜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세계의 영원한 지배자라 자만했던 우리는 단 48시간 만에 처절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고 잿더미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은 대한민국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최강국의 오만방자함을 꺾고 그들 위해 가장 찬란하게 우뚝 섰습니다.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경외감 속에 내려다보며 저는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입니다.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나라,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입니다. 분할이 토마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코리아에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님과 늘 함께하는 채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